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도 열심히 상담을 할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한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고 또 똑같은 일상이 계속 똑같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지겹다라고 흔히들 많이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지겨움을 이겨내야 수익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좀 더 기회가 와요. 올라간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의 기대를 잘 잡는다면 또 다른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잘 떠나지 마시고 잘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얘기했지만 올해하고 내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매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말까지는 매수의 기조가 당긴가는 매도의 물량, 매도가 이루어지겠지만 누적으로 보면 올해는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코탁 같은 경우는 기관의 포지션을 우리가 잘 보고 대응하면 돼요. 코탁은 메이저가 기관이에요. 기관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승산이 있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로 분류되는데 테마는 우리 개인들이 따라가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는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보고 코탁은 기관의 포지션을 잘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고요. 지금 변동성에서는 테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SNS에서 많이 올라오는 테마, 급등주 이런 것들은 특히 이런 급락장에서 하락장에서는 잘 시장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마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종 물량들이 많은 종목들을 특히 더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2부에서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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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네, 저 시작을 잠깐만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네요. 네, 제가 좀 긴장이 되셨나 무섭나 말을 안 하시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이 2,400포인트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면 2,400에서 2,350 라인이 저점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00포인트 밀리면 2,350 라인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그래요. 코스닥은 일단 시가총액 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더 처진다 그러면 지수는 밀릴 수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기관들이 매수가 좋은 종목들로 반등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쪽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일진 하여스 돌려서요.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이 20%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수소차 종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이 좀 안 좋을까 하고 봤습니다. 수소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퍼포먼스라 그래요. 그래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약간은 보고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게 크진 않아요. 수소차 판매량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수소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는 수소 관련 주들은 시장에 큰 호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처지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저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반등이 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24,000원 정도 있죠? 예. 24,000원대 매도하고 나오세요.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이 종목은. 그래요? 네, 이거보다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수소보다는 제약바이오 테마,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적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저가 매수에 이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24,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오래 끌고 가지 말고 아니면 더 밀려요, 이 종목이요. 그러니까 반등 딱 들어올 때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YC킴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000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반도체 소부장 쪽이고 이래서 네. 하이닉스랑 거래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삼성하고 거래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샀는데 네. 이번 주에 밀려버리니까 네. 좀 신경도 쓰이고 이래서 매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 회사 하는 일이고 회사가 네. 하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번다, 돈이 못 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네. 뭐냐면 이 흐름을 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기 네.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번 제가 방송에 나오서 얘기하지만 신규주 있죠, 신규주. 네. 신규주는 2년 후에 보라 그랬잖아요. 혹시 네. 메시지 들은 적 있으세요?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안 보시죠? 봐요. 봐요? 근데 맨날 얘기하죠. 신규주는 네. 가격을 잡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규주는 거의 다 2년 정도 줄여 들어와요. 제가 이제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통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뭔가 네. 신규주는 왜 이렇게 어렵지? 가격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가격이 이 프라이스라 그래요. 프라이스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집값도 볼 때도 뭐 한 달 가지고 가격을 보는 것보다 1년 가격을 보는 것보다 10년 가격을 보고 추이를 보는 게 낫죠. 네. 근데 이거는 1년도 안 된 가격을 보고 판단하기는 되게 가격이 싸다 비싸다로 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가 저점이고 어느가 고점이고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이 네.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규주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종목은 네.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괜찮아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매수가 오면 여기 어디 12,000원짜리거든요. 매수가 언저리 오면 매도해버리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살 때는 우리가 네. 봐야 될 건 반도체 같은 건 소부장 쪽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누가 많이 사야 돼요? 코스닥은 누가 많이 사야 되나? 외국인이나 아니에요. 기관. 코스닥은 무조건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이에요? 외국인은 별 관심이 외국인은 대형주 쪽에 많이 보여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그 코스닥 종목은 내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사더라도 기관이 산 거만 사세요. 알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네. 좋아요. 그다음 보면 이거 개인들만 사고 있죠? 네. 이 파란색은 개인이에요. 외국인 기관 다 네. 팔잖아요. 신규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 이거 착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4분기는 반도체 네. 소부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 가격 오면 네. 매도하시고 그 언저리에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73만 3천 원, 45% 정도요. 그냥 끌고 가라는 답이 나와요. 그냥. 예. 이거 제가 그 너튜브에서 제가 매일같이 시황을 얘기해주는 제 김영구의 그 주챔 TV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가격이 이제 저점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4분기 때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궁금한 게 그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막 퍼가 뭐 50, 60 이래서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약간 그래도 삼성이다 보니 네. 이게 과연 주가가 막 흔히 뭐 100만 원 넘어가고 막 140만 원 가네만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싶어서 이럴 땐 주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80이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적정 주가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 해서요. 그러니까 네. 적정 주가라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거는 그 재무적인 분석이거든요. 재무적인 네. 분석과 이제 시장 흐름, 그 캐시플로우의 관계를 가지고 주가를 산출해요. 어느 사람은 가치 투자나 재무적인 분석을 판단해서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를 따잖아요, 그죠? 예. 맞아, 밸류를 따져서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보는 거고, 어느 사람은 이제 기술적인 면을 봐요. 이게 캐시플로우, 현금이 좀 들어와서 이 주가가 올라가냐, 시장가, 이게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예. 따라서 가격을 보냐, 아니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면서 가치를 판단하냐, 정답은 없어요. 뭐가 맞냐, 이 정답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 거품이라는 거는 이 가격의 거품은 이제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이 거품이라는 것들은 이게 밸류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또 시장가로 봐야 그렇죠. 되고, 그죠? 시장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 가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식이 어려워요. 근데 저의 관점은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 기술적이 더 맞아요. 재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돈이 네. 들어와서 움직임의 폭이 어디냐? 이게 좀 더 나을 수 네. 있어요. 그게 좀 더 유리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밸류를 따지기보다는 현 시점의 가격. 왜 그러냐면 주식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 회사가 되게 좋아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면 저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건 없죠. 그렇죠. 재무적인 건 괜찮아. 이 회사는 좋아. 근데 나한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죠?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주가가 맨날 떨어져 봐요.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시세 네. 추종자라 그래요. 시세 추종자. 다시 한 번만. 시세 추종. 시세. 시세 추정이요? 예, 예, 현재 예. 시세를 보는 추종자라고요. 제가 현재를 보는 시세 추종자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를 현재로 보는 거예요. 이 가치는 뭐냐? 돈이에요. 그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움직이는 포지션을 잡아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 저는 재무 분석 잘 안 해요. 아, 왜 안 하냐면 제가 재무 박사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해요. 왜 그래? 안 맞으니까. 근데 미국은 맞아요. 아,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을 보면 이 주식을 제가 1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예. 급하다는 거예요. 급한 시장에서 환경을 미국 시장과 빗대서 보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은 심리도 또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의 성향, 환경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밸류보다는 저는 이 시세 추종자가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이게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회사가 지금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돈이 몰려서 인기가 있냐 없냐, 가격이 레벨업이 되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싸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밸류 따기보다는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는 더 싸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가격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5만 원까지는 홀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늦어더라도 4분기까지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수익 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매주마다 이렇게 고객님들 마음 헤아리고 배려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을 제가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종목들 다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 능력이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미래 컴퍼니 네, 34,500원에 10%예요. 네. 이거를 나쁘진 5만 않아요. 6천 원 갈 때도 못 팔고 네, 간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손절하고 내가 상권에 한 건데 또 높이 샀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계속 갖고만 아니고 제 생각에 그래 봐야지. 한 아. 3천 원 오르면 팔았다가 또 한 2천 원 내리면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이고 그냥 깝깝이에요. 요즘 장이 하도 요지부동을 떠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라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유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움직였어요? 로봇으로 움직였어요. 수출 로봇 같은 걸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로봇은 이게 반도체도 들어간 거, 맞아요. AI 로봇도 들어간 거,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은 네, 항상 모든 재료가 좋은 미래 컴퍼니다.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네. 이거 도대체가 아이고 올라가면 이제 한 5만 원 보고 갔다가 못 팔아버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진짜 손해 봐버리고 그래서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매물대라 그래요, 매물대. 아니 너무너무 이렇게 손해 많이 봐갖고서는 밑에서 좀 이제 샀어요. 네, 한 4만 7천 원대 손절하고 네. 그랬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겠 그리고 아직 로봇가 뭐 갈 데가 아니라고 했었고 네. 뭐 그러니까는 걱정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환이라 그래요. 순환 사이클.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만 맨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배터리만 맨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그러면 그게 조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조종해 줄 때 가격이 빠져요. 근데 또 시장 영향을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주가가 빠질 때 공통점이 있어요. 주가가 빠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코스닥의 종목들은 거의 다 보면 거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어디 고점 찍고 쭉 빠졌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져 내려갔죠, 그죠? 근데 이거 많이 봐봐요.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빠진데 어때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기 매집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매집. 이 매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끌어올린 거죠. 이렇게 보면 거래가 줄고, 근데 거래가 또 늘고 다시 또 매집되고 또 거래가 줄고 또 주가가 또 밀렸어요. 그러면 이 거래가 이 거래량들이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빠졌잖아.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절을 해야 되냐, 손절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판단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이제 밀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산 가격에서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60%가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도 상한가 가고 여기도 상한가 갔죠. 그럼 이틀 만에 몇 프로 갔냐면 60%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봐보면 여기 보면 이 종목이 한 번에 움직일 때 20% 움직이고 또 요 한 번 움직일 때 몇 프로 올라가서 20% 올라갔어요. 그럼 뭐 3, 40%도 이틀 만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탄력이 있으면 끼라 그래요.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들이랑 이렇게 눌러놓은 것들은 이 거래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안 가요라고 하는 것들은 조정을 줘야 가죠. 쉬었다 가야지. 어떻게 한 번에 막 뻘찍 뛰려고 그러면 움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이게 AI가 갈 때 좀 더 가고 반도체도 갈 때 좀 가고, 이제 로봇가 안 갈 때는 좀 못 가고 그러는데 네. 34,500원에 10%인데 그러면 조금씩 더 모아서 20%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저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 종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잡혀주고. 다른 걸 여기저기 안 들어가고 네. 내가 이것을 많이 이익을 봤는데 못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4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만 원에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4만 원에? 네, 4만 원에. 네, 그렇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웅 계약에 네. 12만 원에 40%.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오래됐어요? 오래되신 것 같은데? 조금 돼요. 괜찮아요. 이제 돌려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4분기 무조건 봐야 돼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 이 싹트의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네네.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사이클이 네.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들이 먼저 움직여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한양의 종군당 뭐 이런 한미약품 이런 애들 메이저잖아요. 얘들이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이 사이드 밑에 있는 그 종목들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시발점이 시장에 빠졌는데 반등이 들어온 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번 주에 많이 빠졌던 업종이 누구예요? 많이 빠졌던 건 배터리 쪽 많이 빠졌죠. 네. 배터리 쪽 많이 빠지고 올라온 건 어느 쪽인가 보면 제약바이오예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종목 다 빠졌는데 얘만 반등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얘가 이제 10월 달에는 4분기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끌고 가요. 팔지 마시고. 그럼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궁금하시죠? 네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제가 15만 원? 저도 똑같아요. 그럼 그때 파시면 돼요. 네. 그때까지 홀딩. 아, 네. 왜 15만 원이에요? 전 고점이라서. 중간값. 중간가. 예, 그러니까 15만 원, 10만 원의 중간값은 그 15만 원이잖아요. 그게 5025 반등이라 그래요. 5025 해봐요. 5025. 25 반등. 그러니까 고점 찍고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빠져 거기서 반등 들어와요. 그때 25% 반등 들어와요. 그게 이제 15만 원이에요. 50% 빠지고 25% 반등 들어오는 게 5025 반등이라 그래요. 꼭 머릿속에 넣어요. 고점 대비해서 여기 고점 있잖아요. 20만 원에서 얼마 빠졌냐? 반 50%. 얼마까지 올라오냐? 반 정도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15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15만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갖고 있죠. 62선이 돌리잖아요. 그죠? 네네네. 추세로 돌린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업종 사이클이 돈다. 그다음에 수급을 딱 보는 거예요. 수급을 보면 들어오네. 누가 들어와요? 메이저 애들. 빨간 건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개인만 팔죠. 네. 이게 수급이에요. 이게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향. 이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도. 이 물량을 팠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시가총액 큰 거는 실적은 거의 뭐 말 안 해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은 레벨업이 돼요. 그때까지는 홀딩. 어때요? 매주님 혹시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아까 설명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네, 매도 이제 네. 비중 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 영향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럼 비중을 좀 줄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아니야. 그 비중 줄일 필요 없어요. 대웅제약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 자체가 좋다니까 4분기에는요. 아,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네, 홀딩해요. 이건 저점이잖아요. 걔들은 고점이고 네. 저점과 고점 네. 사이에는 고점이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잖아요. 수익 난 네. 사람들 팔라는 심리 갖고 싸면 살라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 심리를 네. 우리가 60일선으로 보는 거예요. 걔랑 별개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이해됐죠? 감사합니다. 너 네네. 15만 원 저 같으면 갖고 있어요. 한번 갖고 있어 봐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때까지 홀딩. 요걸 먹더라도 제가 요거를 먹을 테니까 한번 갖고 가봐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아, 저는 대표님하고 진짜 이번에 꼭 한번 이제 결정을 치려고 사실은 GI 이노베이션을 했는데요. 이노베이션 그거보다- 좋은데 그거? 예, 예, 그거보다 저는 한미약품을 아무거나 제가 해도 이제 몇 년- 상관없어요. 예. 예, 한미약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표님한테 이번에 꼭 그냥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게 제가 24만 8천 원 하고요. 네. 31만 원 하고 이렇게 30만 원 초반하고 두 개자를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배당 받고 현금 늘리고 저는 이게 회사가 이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좋아요, 제 맞아요. 나름인데요.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실적도 뭐 이거 3분기 좋아요. 임상 이상도 보통 뭐 20개씩 넣고 이렇게 좋은 회사는 사실은 저는 이건 뭐 진짜 엄청 많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네. 사실 70만 원 정보점을 보고 계속 이거 몇 년 들고 있거든요. 배당만 계속 받아요. 배당 계속 나와요. 한미약품은 원래 배당주 중에 성향이 강해요. 배당 네. 현금도 주고 뭐 네, 많이는 맞아요. 안 네. 주지만 이제 주식을 모으는 차원으로 제가 있거든요. 50% 들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대표님께 제대로 배운 건 그 삼천봉이 그렇게 무서운 걸 제가 사실 아는데 여기만 34만 원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그래갖고 네. 아 이번에는 좀 어떻게 좀 대응 좀 해볼까.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 대표님께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잘 보시는데. 누가 어디다 이거 할 게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어디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식 잘 네네네. 보시는데요? 잘 제가 보세요. 이거는- 예.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 자꾸 거기 삼천봉 대표님한테 진짜 배운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 예전에 그 알테오젠도 그 삼천봉 찍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막 밑에서 얼마나 지옥까지 왔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삼천장이라고. 이것도 한미약품도 삼천봉이 저는 이게, 진짜 예,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점의 삼천봉하고 고점의 삼천봉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고점의 네, 네, 삼천봉은 그 가격이 50%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우리가 뭐 100%, 맞습니다. 네, 예, 네. 100%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점의 삼천봉, 그다음에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가 2개, 그다음 머리가 네, 3개. 쌍봉도 무섭고. 예, 네. 그 쌍봉도 무서워요. 그다음에 그 삼천장도 되게 어렵고 외봉은 한 번 눌렀다가 쌍봉을 만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외봉은 별로 안 그거는- 무서워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삼천장의 위치가 고점의 삼천장은 정말 오랜 시간 빠져요. 그 대형주 같은 경우 2년에 50% 무서워요. 빠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저점의 삼천장은 이게 뚫으면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제로점이라 그래요. 근데 한미약품 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팔 네, 필요 네, 없어요. 네. 이번에는 꼭 버텨봐요. 아. 예, 좀 끌고 한번 저는 가봐요. 사실은 제 네. 생각인데 저는 막 70만 원은 가야 지금 다시 그거만 해결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70만 원도 싸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 보냐면 맞아요. 1차 목표가를 35만 원 잡고 35만 원 아, 넘어가면 1차요? 40분. 1차 35만 원이에요. 35만 원 35만 넘어가면 원. 넘어가면 2차는요? 4천 원이에요. 40만 원. 근데 여기서 40만 좀 원. 여기까지는 그 하단과 상단의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실적면으로 거기서도 안 보더라도 팔았었어요. 예, 그거 팔지 네. 마세요. 이번에는 35만 원 네. 넘어가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그때 제가 꼭 연락드리면 네, 믿을 네.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 당첨이 돼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꼭 너무 수익 내시기 나중에 바라요. 만나면 제가 커피 아니 꼭 괜찮습니다. 사가지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강연을 합니다. 예, 1시에 이제 그 선릉에서 하고요. 내일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부산에 가는데요. 자리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 자리를 좀 착석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강의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우리 4분기 전략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주식도 뿅뿅 올라갔으면 좋은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요. 4분기는 좀 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항상 이데일리 TV를 많이 보시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상담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미래 반도체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4,000원에 30%입니다. 이것도 또 너무 신규주.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해요. 신규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규주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업황이 좋다 그래도 가격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과정을 만들기에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에는 두 가지 기간과 시간이라는 기간과 가격이라는 그런 카탈로그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져요. 이게 기간과 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이 가격은 너무 짧으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고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이 스토리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거의 안 해요. 이런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신규주의 장점은 뭐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 급등이 나와요. 그쪽으로 매기가 묻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근데 그 기대감이 꺾이면 정말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이런 반도체라도 여러 가지 반도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신규주, 실적이 좋다고 그게 아니에요.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격.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이 만들어지냐 이거를 우리가 봐요.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고점 찍고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좀 더 밀렸다가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그래야 본전까지는 오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본전을 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죠? 우리 주식이라는 거 손절 혹시 아세요? 예, 손대시면 알죠. 네, 손절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뭐 하려다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본전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5% 안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퀀텀에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잽을 한번 몇 번 약하게 맞았다 생각하면 종목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본전에서 내 본전 생각에서 못 팔았다가 더 큰 손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 5% 안에는 뭐 손절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4,000원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추세가 꺾였어요. 이 종목은 더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오면 23,000원, 24,000원 구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세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우,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영풍예. 아이고. 아이고, 참. 매수가 비중이 얕았으면 좋겠다. 72만 원에 20%. 예. 이게 손해를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예. 저때 멘토님이 한번 얼른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누가 상담을 할 때, 네. 한 60만 원 되면 팔아라 했는데, 나 설마, 네. 저기,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하니까. 그래서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고점에서 좀 떨어져갖고, 또 올라가겠지 싶어서 샀더만은,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고려원이랑 관계가 막 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런 뭐라 그럴까? 지주사 같은 성격이 있는 종목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각이 어때요? 각. 예? 각. 예. 주식은 각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올라가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여. 이 주식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우리 시장님 사신 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쭉 올라가더만은 쭉 떨어지더라고요. 쭉 올라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거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이슈가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세게 쓴 거였기 때문에 각이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요.
이해되셨어요? 각이 이렇게 예, 깊다? 예. 그럼 떨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은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비슷해요. 그럼 이게 언제 올라갈 거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급하게 강 나온 자리는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얘는 한 1, 2년은 걸려요. 그런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점 찍고 지금 1년째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예. 고점 찍고 그죠? 90만 원 찍고 지금 1년째 빠지는 거. 작년 11월에 고점 찍고 이제 11월이면 1년이잖아요.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예. 그만큼 각이 세게 올라간 거 무서운 거예요. 거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올라가냐면 거의 주기가 몇 년이냐? 2년 걸려요. 2년. 1년 빠지면 1년 횡보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정답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 팔을 거냐? 팔 수도 없잖아요. 아, 예. 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건데, 그래. 한 90만 정도 해갖고 한 70만 정도 되니까 많이 떨어졌구나 해갖고 샀거든요. 예. 왜 그러면 추세라 그랬잖아. 우리가 볼 때 주식을 잘 모르시죠. 우리가 검은 선이죠. 검은 선. 이 검은 선 보면 이게 저승사자 선이에요. 나 잡으러 온 거예요. 내 수익을 내 돈을 뺏으러 온 거예요. 검은 선들이 이렇게 휙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계속 가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때는 검은 선덕이 안 보이던데. 그건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설정을 해야 돼. 이게 61선이라 그러거든요. 61선을 61선 여기 보면 증권사에 보면 이게 지금 제가 검게 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정을 내가 좀 눈에 보이기 쉽게 설명을 하기 쉽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검게 굵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색깔들을 좀 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증권사로 전화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61선을 굵게 하려면 좀 눈에 확 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컴퓨터나 그 핸드폰으로 보실 때 61선을 굵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61선 밑으로 주가가 가 있다 그러면 사지 마요. 이것도 70만 원 밑에 이제 61선이 깨진 거잖아.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 그건 절대 사면 안 돼요.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이 종목은 그러면 50만 원은 안 깨지겠습니까? 안 깨질 것 같아요. 이게 저점이에요. 여기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제 55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60만 원대 넘어가잖아. 60만 원대 되면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 전에는 매수하면 안 돼요. 60만 원이 매물이에요. 예. 그 아랫분에는 며칠 전에 50한 2만 원 되니까 쭉 올라가갖고 저점이겠죠. 5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물을 또 탔거든. 올라갈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예 올라갔을 때 해야 돼요. 60만 원에 의해서 이게 올라갈 때 이제 61선 위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추세가 돌리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까지 홀딩하시고 60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HMM 매수가 비중은요? 16,900원에 23%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바닥까지 완거 같아서 샀는데 어떻게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는 매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 덩치가 커요. 그다음에 해운업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수입과 수출 뭘로 움직여요? 배로 움직이잖아요. 예, 배로 움직이는데 배 가격들이 있어요. 해외 운임 지수하고 발탁 지수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경기랑 영향이 있어요. 경기 침체일 때는 해운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악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매각 이슈가 있는데 매각조차 좀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경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게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밑으로 더 밀려요. 싸다고 샀는데 더 밀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이 추세가 꺾였어요. 추세가.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가격이 싸면서 턴 어라운 때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1선이 돌려갈 때 이 검은 선이 뭐라 그래요? 저승사자 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거 봐봐. 검은 거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죠. 나는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거기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반등 들어올 때 팔고 종목 교체해야 돼요. 이거 반등이 어느 정도 올라올까요? 여기 위에 16,500원?
16,500원 요 자리예요. 16,500원, 16,900원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그때 오면 파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살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밑에는 하지 마. 이 검은 선은 61선이에요. 이 밑에 있잖아. 캔들이 예. 밑에 있는데 이 캔들이 선들이 다 이 캔들이라고 하잖아. 빨간 봉하고 뭐 파란 봉들이 이 선 밑에 있죠. 예. 이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왜 그러면 역배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위에 있을 때 캔들이 요 위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사세요. 네. 다음부터 꼭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만도요. 만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싸라. 41,000원에 10%요. 괜찮아요. 갖고 가도 되겠어요? 갖고 가야죠. 아, 그래요? 왜요? 아니요, 이게 더 떨어지면 더 사도 될까 싶어서요. 더 사세요. 떨어질 것도 같기도 하고. 더 안 떨어져.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생각을 해요. 딱 생각하는 거예요. 10월달 추석 끝나자마자 시장이 급락 나왔잖아요. 네. 많이 빠졌죠. 네, 얘는 그동안에 빠져- 많이 빠졌어요. 이 종목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이거는 많이 빠- 빠져갖고 안 빠졌어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남들 것 다 올라갈 때 내 건 다 떨어졌는데 남들 떨어지니까 내 거는 안 떨어지는구나.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남들 올라갈 때 얘가 먼저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 아. 시장 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우리가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점이라고.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역사적 저점이 어딘가 이렇게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봐요. 얘는 딱 보니까 이렇게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4만 1,000원 되면 올라가고 또 4만 1,000원 되면 올라가고 또 4만 1,000원 되면 올라가기는 안 빠지나. 그럼 올라갈 확률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그쵸. 그럼 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안 팔고 또 혹시라도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볼까 했어요. 맞아요. 그럼 사면 돼요. 그냥 좀 더 빠진다 그러면 사면 돼요. 아, 왜 그러면 네. 여기 그러면 어디서 팔 거예요? 한 4만 5, 6천 원? 잘 보네.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 왜 전화했어요? 아니, 그냥 좀 요새 저기 장이 안 좋아서 더 떨어질까 싶기도 해서요. 잘 보네. 야, 잘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죠. 남의 의지를 하지 말고 나를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지금 제가 보는 거랑 저랑 똑같으니까 남의 의견, 네. 제 의견도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네. 믿어야 돼요. 주식은 내 자신이 최고예요. 내가 판단하고 네.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네. 빠졌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는 것도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내가 네. 지금 그렇게 그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네. 그 그림대로 그려지면 성공한 거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없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내가 설계를 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을 내 자신을 믿고 한번 가봐요. 아, 네. 그래서 꼭 성공하면 네. 그게 이제 나의 뭐예요?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내 매매의 네. 방법. 이게 이제, 네. 이제 습득돼서 이제 기법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법. 알겠죠? 아, 네. 그렇게 네. 한번 성공하시기 바래요. 응원할게요. 45,000원 되면 네.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나노엔텍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6,40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리딩방에서 3년 전에 추천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좀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죠?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와 그다음에 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세라고 그래요. 추세. 네네. 추세 한번 해보세요. 추세. 이 추세가 네. 지금 깨졌냐 안 깨졌냐 이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이렇게 조그만 것들은 뭘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로 움직여요. 거래. 네. 그다음에 이슈대로 네. 움직여요. 뭐 실적은 볼 거 없고 재무적인 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 검은 선이라고 얘기했죠. 검은 선 해봐요. 검은 선. 검정선, 61선. 그죠? 얘가 어때요? 계속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네. 이건 뭘 의미해요?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다고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3년 전에 사실은 수익 난 적이 있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뭐 9,000원이었었는데 물 타서 이만큼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물 타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61선이 저 떨어지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물 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근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면 61선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번에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야, 이거 61선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사지 말아야지라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렇죠. 하나 배운 거잖아요. 네네, 배웠어요. 그렇죠. 배웠죠.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 과정은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멘토님, 네. 이건 지금 몇 프로나 추가매수 하면 본전이 올까요? 추가매수 하지 마세요. 추가매수에서 본전 근처 오면 팔으려고요. 아, 이 추가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멘토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난 더 빠질 거야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1선 자체가 밑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종목이 계속 밑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밑으로 더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뭔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이제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반등이 못 들어오고 지금 2년 내내 빠졌잖아요. 이제 3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이게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4,500원 정도 반등 들어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손절해요? 종목 바꿔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4,500원이요? 네네. 얘는 이게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흐름이 있어요. 네.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주가가 좀 얘기해 주기는 이 종목은 이제 반등 시한 4,500원 되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판단하시고요. 네, 알겠죠? 그 다음부터 사실 때는 61선 밑에 절대 물 타지 마세요. 더 밀려요. 알겠죠?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지요. 아모레지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5만 원인데요. 5만 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요. 되게 속상하시겠다. 그죠? 근처 왔었는데, 네, 근처까지 왔었는데 안 파셨구나. 그죠? 예, 원금까지 오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올 거라고 막 좋다고, 화장품도 좋다고. 이게 원래 이게 장기적인 면에서는 화장품 관련주 가격이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화장품 관련주는 어느 쪽에 영향을 많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예요. 이게 결국은 화장품 관련주 모멘텀이 되게 많은데 우리 심리적인 거라고 하면 돼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결정이 되면 아니라고 해도 긴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라고 해도 기회예요. 우리가 써니전자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매번 이제 정치 때 되면 정치 일정이 되면 맨날 움직여요. 그래서 맨날 회사에 반복이 돼서 반론을 해요.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래도 이게 계속 그렇게 움직여요. 이게 심리가 있거든요.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좋냐 안 좋냐 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4분기는 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6만 원이었는데, 네. 비용을 많이 늘려서 이게 지금 5만 원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물을 타기도 그렇고 타지 해가지고 마. 지금, 뭐 타는 건 아니고 이제 버티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손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손절한다고 네. 해도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잘 발굴하거나 종목을 사서 그 손해 난 거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시잖아요, 거의 다. 또 맞아요. 시장이 녹록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현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테크니컬 근데 보면 이게 반대로 가요, 반대로. 네? 막 떨어져서 이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25,000원 한 번 왔을 못 떨어질까 봐 물을 못 무선되게 반대 타는데. 올라가죠, 이제. 예. 예, 올라가지면 또 떨어져요. 본전 그러니까 올라가나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서 움직여요. 한 방향 가다가 어느 정도 또 빠졌다 올라가고 이러면서 추세를 만드는 건데 이 추세는 나쁘진 않아요. 저점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좀 끌고 가셔서 여기 35,000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예. 35,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해야 돼요. 혹시 물을 탄다면 지금 타는 하지 거는 마세요. 조금- 하지 마세요. 35,000원에 물을 타야 돼요? 아니, 예, 그 올라가는 거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추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못 버텨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기서 못 힘들어요. 버티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버려버려요.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 전략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단가를 내놓치려고 밑으로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못 버텨서 그 바닥에서 다 팔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주가는. 이제 움직입니다라고 할 때. 알겠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35,000원 오면 반을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요. 생각을 예, 했는데. 거기서 넘어가면 추가해야 돼요. 이번에는. 네,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반갑습니다. 원티드렛 네. 15,000원에 3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샀더니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일자리 플랫폼 네. 막 이런 건데 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신규주는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니까. 신규주는 하지 말아라. 신규주는 2년 후에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가격을 만드는 형성하는 시간이 한 2년 걸려요. 얘들은. 거기다 그래요. 제가 통계를 다 내봤거든요. 신규주는 뭐가 다를까? 뭐가 특징이 있을까? 뭐가 장점이 있냐? 뭐가 단점이 있냐 봐도 이 기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플랫폼 자체가 뭐 일자리 플랫폼이랑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정책이 나와요.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이제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때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좀 이제 저점 나왔고 이제 움직일 자리니까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내가 15,000원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5,000원까지요? 네, 가져가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신규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신규주는 이 가격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격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최소 1년에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21년 8월이니까 이제 내년 정도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책주 마련돼 있고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홀딩하면 돼요. 15,000원요? 근데 그때까지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다 왔어요. 저점 잡았어요. 여기 보면 주봉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안 빠지고 양봉이 4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점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15,000원이 매물이기 때문에 1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손절하려다가 하지 마. 직원들이 아니, 하면 안 돼요. 같아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갖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알겠죠? 꼭 손절하지 마요. 좀 갖고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다 끝났는데요.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 건지, 종목은 어떻게 될 건지 오늘 강연에, 내일 강연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부산 많이 오셔가지고 4분기 전략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